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스 코리아에서 HF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HFSS 관련된 2022 R1 업데이트 내용 세미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죄송합니다. 챗으로 남겨주시면 추후에 메일로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 부분의 좀 주요 업데이트 내용부터 하이라이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메쉬 퓨전, 메시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 플러스 메시어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피 메시어 같은 경우에는 평판형이나 혹은 레이어 형태 구조에 적합한 메시어였는데요. 이번에 피 플러스가 추가되면서 본드 와이어 같이 본드 와이어 패키지 모델 같이 E캐드나 이 와이어 부분에 M캐드가 결합되어 있는 모델에 최적화된 메쉬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활용해서 메쉬 퓨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쉬 퓨전은 각각의 구조체에 최적화된 메쉬어를 구조체별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설정을 하고 이를 패러렐로 연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 12개의 코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메쉬 퓨전을 안 할 때보다 10배 정도의 속도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테크닉들은 HFSS의 3D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3D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디자인상의 부품 단위의 구성이 가능하고요. 복잡한 모델 트리가 없어지게 되죠. 이제 3D 컴포넌트 단위로 묶이니까. 그리고 쉽게 다른 부품과 리플레이스 혹은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고 공유할 때 인크립트를 해서 기술 지적 계산과 보호도 가능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메쉬 퓨전까지 적용이 돼서 더욱 활용도가 강해진 피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밴드 패스트 스윕 관련된 내용인데요. 3D 레이아웃에서 활용 가능한 피처고요. 기존의 패스트 스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포인트에서 계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광대역 구조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스트 스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고 또 약점이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물질이 있을 경우 주파수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질 경우에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로드밴드 패스트 스윕 줄여서 BBF라고 불리는데 이번 BBF의 경우에는 넓은 광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디폴트로 많이 사용하시던 인터폴레이션 스윕보다 적은 포인트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적은 만큼 더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스트 스윕에서 힘들었던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물질들 주파수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에 따라 물성이 변하는 물질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이렉트 이터레이티브 오토 셀렉션 기능인데요. 다이렉트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베이시스 펑션을 직접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로 오더부터 퍼스트, 세컨드, 믹스드까지 유저가 직접 적합한 오더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터레이티브 솔버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서 낮은 차수로 매트릭스 계산을 해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면 차수를 낮춰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다이렉트 솔버에 비해서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저가 직접 어떤 솔버를 쓸 것인지 판단을 해서 이제 다이렉트를 선택을 하던 이터레이티브를 선택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굳이 다이렉트로 안 해도 될 걸 리소스가 많이 들게 진행을 한다던가 혹은
이터레이티브 솔버를 선택해서 리소스는 많이 줄였지만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이제 툴에서 자동으로 적합한 솔버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 메쉬 숫자, 매트리스 숫자, 포트 숫자, 솔루션 프리퀀시, 메쉬 퀄리티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된 알고리즘으로 툴이 자동으로 솔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 다이렉트 솔버, 이터레이티브 솔버 굉장히 리소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유저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서 툴이 자동으로 이터레이티브 솔버를 선택을 하게 되고 다이렉트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속도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3D 레이아웃 컴포넌트 관련된 기능이고요. HFS 3D 컴포넌트의 3D 레이아웃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레이아웃 모델 같은 경우 HFS 3D로 컴포넌트 형태로 바로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런 레이어 모델을 이렇게 3D 구조 내로 가지고 와서 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B 형태와 MCAD 형태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시뮬레이션 난이도가 됐는데 이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와진 레이어 내에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모두 같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라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레이아웃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매테리얼, 레이아웃, 넷 여러 가지 구성을 모두 핸들링 할 수가 있고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3D 구조에서도. 그래서 3D 구조 내에서 이런 레이어 기반의 부품들의 커넥션 포인트 어셈블 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로닉 데스크탑 관련된 내용이고요. ADT 환경에서의 업데이트 내용이고 좀 마이너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NC사의 물성 관리 툴인 그란타 MI 게이트웨이가 인테그레이트 했고요. 유저들이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란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성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3D 컴포넌트에서 그림과 같이 트리 계층 구조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모듈로 메쉬 오퍼레이션, 3D 컴포넌트 어레이, 필드 오버레이 등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듈 커맨드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3D 모델러에 디스커버리를 링크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 타입의 결과 그래프가 새롭게 지원이 됩니다. 3차원이죠.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결과 그래프를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줌 관련된 기능,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옵티메트릭스 포스트 프로세싱이랑 필터 설계 관련돼서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최적화된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밋 관련 내용인데 에밋은 이제 국내 유저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업데이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밋은 일단 커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RF 인터피어런스나 링크 마진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에밋에서는 트랜스미터, 리시버 이런 거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보통 이런 통신 모듈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거나 혹은 데이터 시트에 있는 정보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RFI를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되겠는데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클래식 에밋의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되었고요. 비주얼적인 면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고 안테나 플레이스먼트가 조금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실 때도 좀 더
빠르게 로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결과에 노트가 활용이 돼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구성에서도 라디오 에미터 리본에서 이제 모델을 빨리빨리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나 기존에 사용했던 모델을 바로 부를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HFSS 3D 관련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HFSS 적을 부르는 부분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메쉬 퓨전 사용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메쉬를 변경만 가능했고요. 이제 매뉴얼로 이제 이니셜 메쉬를 좀 자기가 매뉴얼로 설정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3D 컴포넌트를 열거나 혹은 뭐 원래 3D 컴포넌트 파일을 로딩해서 거기서 이니셜 메쉬를 변경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좀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메쉬 퓨전 설정 창에서 바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니셜 메쉬 설정 창을 바로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D 컴포넌트도 매뉴얼하게 이니셜 메쉬를 유저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3D 컴포넌트랑 그러니까 3D 컴포넌트가 아닌 기존 구조들, 여기서 이제 네이티브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3D 컴포넌트와 네이티브 구조가 겹쳐졌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프라이어티라는 기능이 개발이 되어서 모델이 겹치더라도 어떤 한 3D 컴포넌트에 프라이어티를 주면 메싱이 가능하게, 메쉬 퓨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아웃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3D HFSS 불러와서 쓸 수가 있고요. ACB 폴더에서 생성해서 우측 그림과 같이 필드도 볼 수 있고 파라미터화도 바로 가능하고요. 메쉬도 플래시 가능합니다. 또 이것들은 하이브리드 리전에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메쉬 퓨전의 프라이어티 설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D 컴포넌트와 네이티브 구조들이 겹쳐졌을 경우 설정을 창을 보시면 이런 에러가 떴었는데 설정 창을 보시면 네,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창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3D 컴포넌트가 우선이 되는 설정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 3D 컴포넌트에 저희가 부여한 메셔를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금속과 유전체가 겹쳤을 때 HFSS 디자인 세팅에서 오버라이드 선택하게 되면 금속을 우선으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겹쳐진 부분에 유전체는 무시하고 이제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컴포넌트가 겹쳐진 부분에 네이티브 부분은 킵아웃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물성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킵아웃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 매트리얼을 어사인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은 유저분들이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은 성과를 보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킵아웃이 돼서 3D 컴포넌트 메셔가 설정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하이브리드 솔버. 네, 이제 I 리전에서도 메탈과 금속이 믹스된 구조체도 이제 I 리전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요. 트랜전트 솔버 같은 경우는 모달 터미널 포트 모두 사용이 가능해졌고 어나이소트로픽 비등방성 물질도 이제 임플리시 솔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팩션 관련 업데이트 내용도 있고요. SE 바운더리에서 여러 파라미터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스캐터링 확률과 2차 전자, 에너지 2차 전자의 스펙트럼 관련된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솔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이터레이티브 오토 셀렉트 설정의 효과에 관련된 이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3D 컴포넌트 파이나이트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이렉트 솔버가 좀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가 100개 가량이 있는 좀 굉장히 큰 구조체인데 다이렉트 솔버를 선택을 했을 경우가 이터레이티브 솔버보다 거의 20배 가까운 속도 향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이렉트가 선택이 되고 이 정도의 속도 향상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이제 5G 스마트폰이죠. 이제 좌측에 5G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트가 20개 정도 그리고 3밀리언의 테트라헤드라 19밀리언의 매트릭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좀 방대한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티브가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터레이티브가 선택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다이렉트에 비해서 60% 정도 빠른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터레이티브와 오토가 이제 정확하게 속도가 일치하지가 않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툴에서 어떤 솔버가 더 유리하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그런 계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살짝 오버헤드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이렉트 솔버 관련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같은 모델을 활용했을 때 기존의 2021R2에 비해서 2022R1의 속도 향상이 약 23% 정도 향상이 되는 솔버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BR 플러스 관련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이제 금속과 유전체가 함께 있는 볼륨 형태의 경계 조건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패스트 프리퀀시 루프라는 기능이 새로 개발이 되었는데 기존의 HFSS의 패스트 스윕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파수를 계산해야 될 때 좀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유의할 점은 10% 이하의 내역폭을 갖는 경우에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Accelerated Doppler Processing ADP 시뮬레이션에서 표면 거칠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림을 보시면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 패턴과 이미지 센싱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드 링크, 레일 랭스 등의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패스트 프리퀀시 루프 적용된 사례인데요.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시간이 세이브 됐는데 유효 대역폭 10%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77기가, 60기가 같은 경우는 10%만 돼도 수기가대 대역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레이더 쪽에서는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될 그런 피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레이아웃 관련된 내용이고요. 메쉬 퓨전에서 피 플러스 메셔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 피처로 3D 어셈블 상태의 시뮬레이션에 활용 가능하게 됐고요. 일단은 타겟팅은 본드 와이어 패키지 같은 경우가 가장 타겟팅된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 외에 PCB에 커넥터가 붙거나 뭐 트레이스 애칭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브로드밴드 패스트 수입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존의 인터폴레이팅에 비해서 베이시스 포인트는 줄이면서 이 소스는 매우 적게 쓰는 그와 동시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모델을 보시면 계산 포인트는 113개에서 24개로 줄였는데 그에 따라 속도는 1.8배가 향상이 됐는데 우측을 보시면 거의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마이너한 부분을 터치드리면 컨버전스 기준으로 이제 매트릭스 컨버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디퍼런셜 페어도 아웃풋 베리어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과 같이 3D 라인 같은 경우 지오메트리를 아웃풋 베리어블로 활용해서 필드 오버레이나 여러 가지 결과 그래프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도 또한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레이어 컴포넌트를 살펴보시면 EDB 파일을 활용해서 3D 컴포넌트로 바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듈화하고 쉽게 교체하거나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3D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가능하고요. 물성 정보, 메쉬 등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기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그림은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치수들이 우측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XX로 이렇게 바로 숨겨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D 레이아웃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HFSS 부분 업데이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메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음 발표는 SIA와 Q3D 관련 업데이트 홍영수 부장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